더 와 있네. 저가 이거. 고요함 속에 기와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리장고성. 수백 년 전 차와 말을 실어 나르던 마방들의 출발지였던 이곳에서 오늘 여정이 시작됩니다. 1박 2일간 펼쳐질 차마고도 트레킹. 과연 이 길 끝에서 어떤 풍경과 마주하게 될까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호도엽으로 가는 버스 티켓팅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리장버스 터미널에서 발권하는 방법, 그리고 위챗으로 발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챗은 중국 내 전화번호가 있어야 해서 우리는 숙소 주인에게 부탁해서 위챗으로 발권했습니다. 호도엽 입구 매표소에서 티켓팅을 하고 상호도엽 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표 검사도 합니다. 호도엽을 안 거치고 바로 차마고도로 갈 경우에는 티켓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전 일찍 호도엽을 구경하고 차마고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호도엽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나시객잔으로 가는 빵차도 연결을 해주시네요. 1인당 20위안이네요. 12点一回这个车，批车，一个人20。啊，一个人20啊，不要坐那些黑车。12点一回这个车。 우리 일로 내려가면 되겠네. 호랑이가 강을 뛰어넘었을 만큼 폭이 좁고 깊다 하여 이름 붙여진 호도협. 절벽 아래로 눈을 돌리면 집어삼킬 듯 요동치는 붉은 금사강의 물결이 노호하며 몰아칩니다. 계곡 전체를 울리는 거친 포효 소리와 거대한 자연의 압도감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짐을 실감합니다. 호랑이가 호도엽을 뛰어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거칠게 몰아치는 상호도엽의 포효를 뒤로하고 이제 다시 올려다보는 길.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이 깊은 협곡도 에스컬레이터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웅장한 호도엽 계곡을 뒤로하고
천지 승합차인 빵차에 몸을 싣습니다. 좁고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차마고도 트레킹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나시객잔으로 이동합니다. 차창 밖으로 아찔하게 솟아오른 바위 절벽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앞으로 걸어야 할 길에 대한 긴장감도 조금씩 고조됩니다. 뷰도 나오고 그 여기 얼마나 걸리죠? 내가 갔는데도 이 전보다 기억이 안 나. 10년 전에 가고. 여기 요 코스만 넘기면 1시간 반 타봐야 될걸요? 1시간 반만 넘기면 다 이제 평지거든요. 얼마예요? 얼마요? 얼마? 아이, 더 비싸. 꼬이. 오, 네, 맛있다. 자, 담배 안 피고. 가자. 320 정도는 안 타. 두부 타시게요? 아니야, 더 간다고 하는데 좀 깎아야지. 아, 그냥 하면은 입구에서부터 말을 타고 오르라며 끊임없이 권하는 호객꾼들이 인사를 건네지만 우리는 오롯이 두 발로 이 길을 느껴보기로 합니다. 반면 빵차를 함께 타고 온 일행은 가파른 경사에 결국 말 위에 올라타는 길을 선택하네요. 아유, 자본주의 승리입니다. 여기 아줌마도 기사 둘이 데리고 가네. 말 한 마리야 300씩 붙는 것보다. 딱 그늘만 지면서 전화기 좋은데. 햇빛이 너무 따갑다. 끝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허벅지는 팽팽하게 당겨오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칩니다. 가파른 흙길 위에서 오직 내가 내쉬는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입니다. 왜?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 오아시스처럼 28밴드 정상의 작은 매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왔다.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타는 목을 죽여봅니다. 땀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산바람, 그리고 발 아래 아득하게 펼쳐진 협곡의 장관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고됐던 오르막의 고통도 잠시나마 눈 녹듯 잊혀집니다. 아저씨, 아이스 커피? 아이스 워터. 아이스 워터. 여기서 딱 한 3일만 자면 진짜 심심할 거야. 여기 기차 가네. 야, 중국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저거를 뚫어가지고 또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기차를 다리야 할 생각을 다 했지. 야, 저기 나시객장 보이네. 저기도 출발한 거야 우리. 나시객장. 저쪽에, 어, 저쪽에. 가운데쯤에 주차장 보이지? 저기서 떨어진 해가지고. 은색 지붕 저기에. 저기서 쭉 해가지고 능선 타고 그냥 온 거지. 공기가 좋았으면 뭐가 이렇게 좀저 끝까지도 뭐 참. 말이 우리를
다시 평탄하게 이어지는 절벽 능선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딸랑거리는 목방울 소리와 함께 말을 타고 유유히 지나는 여행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백 년 전 차와 말을 끌고 이 아찔한 벼랑 끝을 지났을 고대 마방들의 삶도 이와 같았을까요? 바이바이. 병풍처럼 둘러선 웅장한 옥룡설산을 옆에 두고 걷는 이 길은 현실을 잊고 비현실적인 시공간 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아득한 능선 아래 저 멀리 오늘의 1차 목적지인 차마덱잔 마을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까마득한 절벽 한가운데 감싸 안기듯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다가옵니다. 마침내 지친 몸을 잠시 쉬어갈 터전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깊이 큰 위안이 찾아옵니다. 김치찌개라고요? 차마객잔에 도착해 허기진 배를 채우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산행으로 몸이 너무 탈진한 탓인지 입맛은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습니다. 게다가 강하게 조리된 현지 음식은 왜 이렇게 짠지? 다음 산행을 위한 에너지원을 채워 넣는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몇 숟가락을 삼켜봅니다. 짠맛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벽 길가의 조그만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납니다. 거대한 만년설산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탁 트인 고갯길 위에서 맛보는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 입. 설산을 보면서 아이스크림.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디저트보다도 달콤하게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저 밑에 진사강. 손 한번 흔들어주고. 손 한번 흔들어줘.
왔다. 중도 객잔. 300m. 그만 찍고 빨리 가자. 마침내 오늘 여정의 하이라이트이자 박지인 중도 객잔에 도착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무거운 배낭을 던져두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쾌감을 느낍니다. 아, 잘겠다. 여보, 왁시룸 없어요? 왁시룸? 아, 한번 영어 잘 나오는가 봐. 짱추에. 와. 완전히 뭐래도 옛날 방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그런 건 아니네. 아, 이런 식으로. 이 방에 누가 왔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혹시? 몰라? 그런 걸 몰라요? 아이고. 이렇게 세 개 해야 되겠네. 누가 있네. 누가 계시네. 4인실이라도 6인실이네. 그렇네. 아, 씨, 빨래 할 것도 없네. 일단 뭐쓸 거 한번 볼게요. 고생했어요. 아, 힘드네. 힘들죠. 그래도 내일 저기 짱내려 가는 거 예약했어요. 혹시 와서 예, 했어요. 했어요? 예.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안 해도 돼? 저희는 1시 반. 부실했던 점심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푸짐하고 맛깔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 앞에 앉으니 마침내 하루 동안 축적된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어우씨, 팔 다리. 어둠이 짙게 깔린 중도객잔의 밤. 깊은 협곡 사이로 차마고도의 진짜 정적이 찾아옵니다. 차가운 산바람 소리와 밤하늘을 빼곡히 수놓은 쏟아질 듯한 별빛만이 고요히 산장을 감쌉니다. 이 깊은 오지, 문명과 떨어진 곳에서 맞이하는 밤은 지친 나그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침묵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이튿날 아침, 산골의 차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일찍 눈을 떱니다. 옥룡설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용모를 보는 그 이름도 유명한
천하제일 화장실의 진풍경을 경험합니다. 이어서 일명 타이거벅스라 불리는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듭니다. 장엄한 설산의 만년설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몽롱했던 아침 감각을 청량하게 깨워줍니다. 이제 다 버리고 안 해 그냥 짝대기. 네. 어? 챙겨갈까? 아, 이거 물로 떨어지면 뭐 가루가 되겠네. 어씨 우리 오곡에 못 무셨잖아. 어? 우리나라 오니까 더 맛있다. 아니 요 유명하다 그. 아 원래 어제 오후에 저기서 먹기로 했었습니까? 응 그렇지. 아니 오곡개가 유명한 데는 네. 차마겠잖. 아 참아. 어. 너도 파는데. 야 어제 나타나시면 원래. 그냥 같이 찍어야지. 일단 사진줄. 정들었던 산장을 떠나 거세게 쏟아져 내리는 관음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지나갑니다. 이제 협곡의 가장 깊은 바닥 하오도 협을 향해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갈 시간입니다. 뭐 먹어? 뭐 먹어? 너 손이 없다 야. 손이 없어. 머리야 나라.
계곡 하부로 점차 내려갈수록 귓전을 울리는 거친 강물 소리가 온 산을 요동치게 만들며 대자연의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최종 목적지인 티나 객잔에 무사히 도착하며 1박 2일간의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이 길 위에서 흘린 땀방울과 남겨진 발자국은 가슴 속 깊은 곳에 웅장한 울림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샹그릴라. 트레킹을 마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샹그릴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푸른 초원과 순백의 금탑, 그리고 잃어버린 유토피아라 불리는 땅 샹그릴라에서의 또 다른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